대한민국 넘버원 일자리 창출 방송 쫄지 말고 물어봐. 예, 안녕하세요. 작가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커스M의 홍준입니다. 네, 오늘 연말 네, 2017년도 마무리하는, 마지막 네. 예 쫄투 방송인데요. 네. 그 헤이뷰티의 임수진 대표님께는 네. 나오셨는데 먼저 본인 소개와 회사 서비스 소개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헤이뷰티의 임수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서비스는 뷰티샵, 헤어, 네일, 메이크업, 속눈썹 연장, 피부 관리 등 여러 가지 뷰티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는 모바일 앱과 웹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외워오신 거를 그러니까 빨리 좀 얘기해 주시는데. 아니 5분 발표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러네. 네, 근데 네, 네. 그 제일 그래도 지금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영역은 어느 쪽이에요? 네. 이게 뷰티 서비스 굉장히 달라요. 중에서? 남자분들은 네. 전부 다 남성 헤어컷이고요. 여자분들은 네. 그 네일 아트가 제일 많은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뷰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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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헤어라고만 할 수도 없고 뭐 네일이나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남성 서비스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죠? 2016년 1월부터가 실질적인 시작이고요. 그러니까 2년 다 돼가네요. 2년 다 돼갔습니다. 예. 수치도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수치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네. 750개 정도의 샵이 들어와 있고요. 네. 중국 오, 서비스 네. 시작을 한 지가 2달 정도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광고 사업도 좀 시작을 해서 좀 돈도 벌리고 있고 네. 유통도 조금 시작을 한 네. 그런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오늘 뭐가 어떤 궁금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셔서 이렇게 그러지 말고 나오셨나요? 물어봐야 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슬슬 IR을 다니고 있는데 어디 다닐 때마다 아무도 연락을 주지 않아서 네네네. 사업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투자 시장에서 외면받을까라는. 네, 일단 투자에 많은 네. 분께서 보시는 분들께서 네. 관심 있으신 경우에 연락 주시면 좋겠네요. 네. 예. 사업은 잘 되는데 서비스는 되게 활기찬데 네. 투자자들은 관심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야, 참 안타까운데요. 근데 임수진 대표님께서 네. 불과 2년 전에 투자 일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애완은 그때 더 잘하시겠네. 네트워크 충분히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제가 얼리 스테이지 투자자였기 때문에 아직 얼리 스테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드 단계 투자자였기 때문에 아. 당시에 만났던 분들 모두 다 저희 투자자세요. 이미 거긴 넘어서셨고 네. 그래서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 투자자들은 메시아 웬젤스, 빅베이슨, 디캠프 이게 롯데엑스에서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니까 이미 시드 기본 단계, 시드 단계 투자는 그 넘어섰고 친분 네.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네. 이미 네, 다 네. 받았고 네. 시리즈 A 네. 인베스터를 찾아야 되는 네.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게 시장 상황하고도 연관이 된 것 같아요. 이게 투자도 그 관심 있게 이렇게 그렇죠. 그 좀 집중해서 보는 네. 트렌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오토 트렌드는 한 2016년도까지가 피크였던 것 같고요. 그쵸. 2017년도부터는 네, 네. 약간 네. 좀 줄어드는 네. 축소되는 네. 그쪽으로 가는 듯한 느낌은 들어요. 네. 네. 오토 시장 네. 이게 그 전체 투자 시장에서도 네. 뭐 AI라든지 네. 아니 뭐 메디칼 뭐 바이오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좀 특화된 커머스라든지 그런 쪽은 그래도 여전히 투자를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좀 외면된다는 그런 생각 그게 아마 저도. 대표님이 사실 지금 원래 이렇게 네. 정리까지 이렇게 네. 정리까지 네. 해오셔서 첫 번째 네. 이제 아마 질문에 대한 거의 대답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저도 말씀을 좀 드리면 뭐 대표님 오토가 굉장히 화두였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아까 대표님이 창업하신 2015년 뭐 하반기, 네. 2016년 상반기였던 네. 것 같고요.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끊임없이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쌓여 있었던 것 같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확실히 스마트폰이 완전한 유저들의 주력적인 서비스로 오면서 나와 함께 움직이는 디바이스가 생겼으니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되게 불편했던 오토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가능성과 그게 2015년, 16년에 가장 많았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숙제를 잘 푼 회사들이 많이 등장했으면 아마 지금도 되게 오토가 핫한 부분일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한 2년쯤 지난 지금 상황에 생각해 보면 그 문제를 잘 풀고 처음에 예상했던 그 장밋빛 미래를 열어준 회사가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배달의 민족이나 몇 개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은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그 외의 부분들에서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이 안 보이는 곳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일단. 그러니까 그 사실 뭐 후발주자이기도 하면서 유사 서비스인 티몬에서 최근에 네. 11월 달에 네. 이제 스피노프에서 네. 나온 젤라또 같은 네. 경우를 보니까 음. 처음 나오면서부터 일단은 뭔가 빨리 움직여야겠다. 그쪽은 내일에 집중하잖아요. 네. 빨리 움직여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도 최근에 네일 서울이나 되게 유명한 네일 샵들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들을 빨리 스티커로 네. 만들어 가지고 이걸 판매를 하면서 이제 사실상 독립을 했는데 뭐 많이 팔릴 때는 하루에 2천만 원도 팔린대요. 그리고 그 월 매출액이 벌써 1억 뭐 이렇게 넘어갔다고 첫 달에 뭐 1억인가 이렇게 찍었다고 하면서 투자자들이 또 관심이 그쪽으로 확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업력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한 2년 이제 다 돼가고 슬슬 수익 모델이 이제 작동하고 있는데 뭔가 캐시가 될 만한 그런 여지를 좀 몇 군데 정도 보여주면, 그러니까 뭐 스티커로도 우리도 충분히 빠르게 그 제작해가지고 배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예약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BM을 몇 종류를 보여주는 게 그 지금, 펀드레이징에 네. 오히려 더 좋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네. 사실 그래서 딱 여쭤보고 네. 싶었던 부분이 바로 그거긴 한데요. 네. 네. 저희가 사실 본연의 서비스는 예약 서비스였고 네. 그리고 샵들과 유저들을 잘 중개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저희의 본연의 서비스였고 거기에 네. 집중을 해왔었고 네. 그걸 디지털라이즈 시키는 통계 분석하는 걸 좀 더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네. 돈을 버는 문제가 또 거기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연의 서비스에 집중을 해야 되나 새로운 BM을 더 팔고 들어야 되나라는 네. 부분이 있는 상태에 고민이 네. 생기는 거죠. 네. 근데 네. 저희가 가용 자금이 넉넉하게 있다면 충분히 테스트를 하면서 얘기할 텐데 그렇죠. 몇 달 안 남은 상태에서 음. 본연의 서비스를 집중해서 여기서 지표를 만들어내고 의미 있는 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맞는 건가? 네. 새로운 걸 테스트하면서 트라이얼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선보이는 것들을 하는 게 맞는 건가? 되게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네. 자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캐시 여유분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게 좀 절박하다면 저는 새로운 걸 테스트해 가지고 펀드레이징이 잘 되는 쪽으로 저는 파고들 것 같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플랫폼 비즈니스는 사실은 그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네. 그래야지 이제 양쪽에서도 만족해주면서 이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서 수수료도 내게 되고 네. 뭐 그러면서 수익 모델이 그러니까 매출도 생기고 수익 모델도 좀 더 이렇게 정교해질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자금이 만약에 없다면 뭐 이렇게 스티커라도 팔고 뭔가 캐치가 들어오는 모양새를 만들어줘서 네. 펀드레이징을 해야죠. 안 그러면은 회사가 돈 떨어지면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수익 모델 네. 테스트도 앞으로 못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 뭐 캐시를 확보하는 투자금을 확보하는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지금은 좀 판단상 경영 판단상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홍 막 대표님은 질문 어떻게? 듣다 보니 첫 번째보다 예. 다섯 번째 거를 하시게 됐는데 네. 저는 그 이유 대표님 말씀에 이어서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가용 자금의 한계가 있고 이제 불안한 네. 미래에 예. 대한 게 이미 있으신 상태에서 더더군다나 만약에 이 돈을 쓰게 되면 더 빨리 이제 네. 그 위험이 올 수 있다라는 네. 불안감이 있으실 거라는 네. 생각은 들고요. 근데 결국은 사업에 대해서 운이나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 대부분 회사들 중에 보면요. 사실 헤이뷰티도 그렇고 이 전에 저희 쫄투 본방에 출연했던 컷앤컬 그 아예 헤어 쪽 많이 하는 네. 회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젤라또 커드걸 투자하셨잖아요. 네네. 예. 네. 더 벤처스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네. 케이스들을 보면 그 사실 타이밍에 대한 이슈는 정말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 헤이뷰티 같은 서비스는 누군가는 분명히 나중에 큰 파일을 가져갈 거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처음에 불쏘시개가 돼서 장렬히 전사하고 시장을 넓혀놓고 생을 마감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버텨서 그 나중에 큰 파일을 우리가 가져가느냐 그거를 아마 많이 느끼실 거고 근데 또 큰 파일을 위해서 그래서 버티기만 하겠다 그러면 서비스 확장을 안 하고 있으면 또 문제니까 이 딜레마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결국은 그게 바로 대표님의 자질이자 대표님의 판단 혹은 대표님이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사실은 초반에 몇 년간 적자를 많이 쌓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초반에 딱 얘기를 했거든요. 야 배달을 할 때 제일 확실한 건 내가 내 목소리로 전화를 해서 예약 주문이 됐는지가 한데 그걸 그렇게 해야지 누가 앱으로 하겠어라고 했는데 의외로 그 회사 이렇게 음식점들하고 말을 섞기 싫어하는 20대, 30대 여성분들, 10대 여성분들 이런 분들은 모바일을 더 편해하고 이런 타이밍과 흐름을 명확히 알고 그 시점이 언제 오느냐의 문제였는데
배달의 민족이 투자를 받고 성장하는데 알맞게 타이밍이 왔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저렇게 큰 수혜를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뷰티 사업에도 그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뷰티 사업에서 그게 언제가 올 거냐는 저나 이유 대표님보다 의외로 대표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니 그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도 결국 대표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투자 쪽으로 계속 컨택을 하고 계신데 꼭 뭐 자금을 확보하는 거는 뭐 투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정책 자금들 뭐 그다음에 뭐 네. 차입이라든지 뭐 기보나 기보. 신고라든지 네. 그런 것들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용하고 있어가지고 이미 더 이용하시고 이용 안 있는데, 되나? 네, 더 이용 안 되나? 네. 한도를 더 높여 한도를 더 네. 해가지고 또 연초 되면은 또 네. 뭐 내년 시장이 워낙 프로그램들이- 좋다는 것도 알고 네. 계실 테니까. 프로그램들이 또 많이 발표가 되잖아요. 네. 연초에 네. 그런 것들도 확보를 해가지고 네. 마음의 여유를 좀 갖고 있어야지 네. 투자도 오히려 더 네. 잘 판단해보시면. 되잖아요. 네. 영 안 되면은 뭐 자기 돈도 조금 넣어가지고 마음의 여유는 그것도 이미 왜냐면 하고 계실 회사의 것 같다는 여유- 생각이. 하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또 뭐 예. 궁금하신 아니 질문 이제 있으세요? 저희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을 키워주고 그때까지 언제 네. 타이밍이 올 거냐라는 그렇죠. 네. 그 이슈여서 저희는 그렇게 봤을 때는 판단했을 때 업체부터 늘리는 것이 순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저희의 네, 판단이었는데 네. 과거에 경험했을 때 보셨을 때 네. 유저부터가 흘러가는 게 먼저냐 업체부터 흘러가는 게 먼저냐 어떻게 보셨어요? 이것도 닭이 참- 먼저냐 달걀이 네. 먼저냐와 함께 네.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와 함께 이렇게 제일 풀 어려운 수 없는 문제죠. 질문. 네. 그러니까 네. 플랫폼 나왔습니다. 비즈니스에서 네. 예 고객이 먼저냐, 네. 그냥 점포가 네. 먼저. 그래도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네. 그 충분히 플랫폼 효과가 나타나는 일정 수치까지는 둘 다 신경 써야 당연하죠. 된다라는 네. 게 다 그 네. 책이나 네. 모든 사람들의 네. 정답처럼 네. 나오는 네. 얘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수치를 어느 그 몇 명으로 잡는지 그거는 뭐 그 동종업계의 어떤 그런 어떤 플랫폼화 성공한 비즈니스의 어떤 케이스라든지 뭐 자금 본인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캐시 보유량이라든지 뭐 이런 걸 펀드레이징 역량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그 책정을 해야 되는데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제가 링크드인 그 시리즈 B 받은 그 사례를 조사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소셜로서 충분히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는 그 미니멈 그 수치를 100만으로 보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운로드는 10만 원 넘어야 되고 DAU가 한 10,000 정도 나와야지 뭔가 아 이게 플랫폼 효과를 조금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아니고 제 감이. 그래서 그런 그 수치를 잡은 다음에 거기까지는 양쪽을 다 신경 써서 마케팅에서 넓혀가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그냥 예. 간단히 답변 드리면 저는 어쨌거나 그 구체적 답변을 원하실 테니까 그냥 저도 해보지 않았으면서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리는 게 그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그 결국은 팀의 색깔 혹은 팀 리더인 대표님의 성향과 백그라운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원래 뭐 헤어샵을 직접 하셨다거나 아니면 뭐 헤어샵 프랜차이즈에서 무슨 마케팅 실장을 하셨다 이런 백그라운드라고 하면 결국은 업체를 먼저 잡는 게 더 수월하실 거고 더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그런 지금 백그라운드는 아니시기 때문에 유저를 잡는 게 저는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럼 유저를 어떻게 잡을 거냐? 결국 마케팅이고 돈이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헤이뷰티가 추가하는 O2O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을 바로 잡는 건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뭐 커뮤니티를 잡는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예를 들면 아까 여성분들은 네일 이런 쪽을 많이 하신다고 했으니 네일에 관련된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잘 준비하셔서 비용을 최대한 효율화하셔서 실제 관심 있는 사람들을 좀 아까 말씀하신 뭐 몇만 단위 이상으로 잡아 놓으면 그게 바로 이제 업체를 늘리는 거에 아주 귀중한 이 시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 내일 전문가를 모셔오면은 좀 더 이렇게 얘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네일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제가 내일 하러 갈까요? 아, 내일 하러 가자고요. 예, 네, 예, 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잠깐만. 네, 다음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네. 그 이유 대표님께서 네. 과거에 이제 와그에 예, 투자했었잖아요. 와그. 근데 아, 와그가 네. 투자하고 난 다음에 아주 엄청난 성장을 쫄뚜도 출연했었죠. 예, 네, 예, 네.
어떤 계기가 어떤 모멘텀이 이렇게 와그의 비약적 성장을 일으킨 그걸 어떻게 또 찍으셔서 먼저 선투자를 그 먼저 비슷한 서비스 나온 게 마이리얼 트립인데 마이리얼 트립은 제가 그 전에 많이 이용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뭐 갔을 때 그 가이드를 좀 매칭을 시켜줘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사람들이다 보니까 가이드가 다 사람이다 보니까 퀄리티 컨트롤 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그렇죠. 각각 사람마다 이게 다 달라요. 이게 수준이 가이드하는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꼭 필요하고 괜찮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확장하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와그를 만나봤는데 얘네들은 해외 나가가지고 영어가 서툰데 뭐 티켓 사고 이런 거 불편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 그런 그 스타트업들이 그 당시에 별로 없었고요. 이것만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그 티켓 그런 그 중개업자들이 와그 쪽으로 많이 오를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규모의 경제가 생겨서 더 낮은 가격에 티켓을 사올 수 있고 거래 마진은 더 줄 수 있고 그리고 이걸 확장해 나가는데 추가적인 인력이나 이런 거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규모를 확 키워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치들을 지켜보다가 야 그때가 월 거래액이 한 2, 3억 정도 됐을 때 투자했을 거예요. 2, 3억 정도 됐는데 그 동안의 수치를 딱 보다 보니까 이건 괜찮을 것 같고 그 제가 코멘티브 있을 때 투자한 건데 투자가 11월 초에 들어갔거든요. 11월 초에 들어갔는데 곧 방학 시즌이잖아요. 12월. 그렇죠. 업의 특성상. 업의 특성상 방학 때는 무조건 해외 많이 여행 가고 막 티켓 사고 난리를 치는데 이거 12월 전에 빨리 하면 좋겠다. 12월 넘어가면은 또 밸류도 회사 밸류도 높아질 거고 그런 게 복합적으로 하면서 딱 타이밍이 좋았죠. 그리고 하고 나서 반년 그러니까 그 12월 1월 달 되면서 매출액이 거래액이 6억, 8억, 20억. 오. 근데 그게 단지 방학만 됐다고 6억, 8억, 10억이 되는 건 아니었을까? 근데 그건 있어요. 이게 그 시기적인 모멘텀도 맞아 떨어져야 되고요. 시기적인 그 타이밍에 타임리하게 마케팅을 비용을 잘 써주니까 이게 효과가 팍 배가 된 거죠. 그리고 아마 투자 자금이 있으니 그 투자 자금으로 아마 그런 데는 뭐 선불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거는 티켓도 사놓고 계약금을 걸어야 된다고 이런 거 있어서 자유로워지니까 정말 아까 딱 말씀하신 투자자와 창업자가 윈윈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시기와 자금과 이게 잘 맞아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객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네. 야 여기 가니까 딴 데 없는 티켓이 할인도 더 많이 되고 더 많아. 직접 가서 살 수도 고객들도 있고. 많이 샀네. 리뷰도 많네. 네. 그러면서 이제 더 이게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경쟁자들보다 더 앞서가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을 헤어나 네일에 비추어서 한번 그 대표님께서 판단해 보시면 조금 도움을 얻으실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희가 그 마케팅 비용을 안 쓴 지가 지금 8개월째거든요. 네네. 8개월째 그냥 그대로 근데 마케팅 비용을 안 쓰면 아무래도 너무 점차적 성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점차적 성장밖에 안 되는데 그 와중에도 업체를 신기하게도 들어와 줘서 올라오는 게 신기한데 정말로 이게 지표의 반응이 오려면 사실 마케팅 비용을 써야 되거든요. 써야 될 때 써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저희한테 되게 고민의 갈등의 요소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펀드레이징은 계속 해가지고 뭔가 해야 됩니다. 자금이 없으면 회사는 망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비전이 없으면 그 회사는 그래도 조금은 가긴 가는데 자금이 없으면 바로 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거는 염두에 두고 회사 경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세요? 저희가 해외에서 계속 저희를 와달라고 하는 부탁을 되게 많이 받는데 저희는 솔직히 아직은 제대로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팀의 역량이 안 됐고 다 집중하기 힘들 것 같아서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또 반면 나가는 게 모멘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략 어떤 스테이지에 나가는 것이 적당할까라는 고민이 들어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 펀드레이징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판단해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국가가 어느 국가 계속 나오라고 하는 데들은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 사업. 네네네. 네. 관광 그럼 뭐 아시아권에 있는 네, 나라들. 와그가 마트라스비 그런 쪽들에서는 계속 니즈가 오고 있는. 네네네네. 예,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간다는 거는 이제 질문 내용에서 주실 때 저희 회사가 아까 모바일 광고 회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포커스엠 차이나라고 중국향 서비스를 추가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광고업인데 어떻게 해외를 나갈 수 있느냐에서 말씀드리면 역시나 둘 중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토도 비슷한데 광고주, 그러니까 한쪽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실제 광고를 하려는 사람들을 어딘가 확보하거나. 근데 그게 해외에 가면 완전 정말 생판 둘 다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뭔가 갖고 있느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마케팅을 하는데 한국에서 중국으로 마케팅을 하려는 회사들을 광고주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힘이 되기도 하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되게 한국 회사가 잘 챙겨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대표님이 말씀 주신 거에 비추어 보면 아까 말씀하신 뭐 예를 들면 태국이다. 그럼 태국에서 뷰티나 뭐 마사지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는데 헤이뷰티가 거기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거는 헤이뷰티를 통해서 그쪽에서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저들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락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서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실적이 되고 해외에서도 더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가 VC한테 어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관점을 먼저 고려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그렇고 뭐 이건 약간 앞에 얘기랑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런 유사 회사 한 뭐 2개 정도 이렇게 같이 합쳐서 덩치를 만드는 그림을 가지고 펀드레이징 받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좀 시간 더디고 뭐 규모가 또 작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 하나 정도 합쳐서 이런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충분히 더 저기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투자자가 고민하는 부분을 극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펀드레이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대표님이 아까 얘기하신 그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결국 이거잖아요. 예를 들면 투자 자금이 있으면 그러니까 마케팅을 한다는 거 혹은 자금이 회사에 많으면 좋은 거는 우리가 2년 3년 동안 노력해야 되는 시간을 자금을 빨리 넣음으로써 6개월, 1년으로 단축시키고 그만큼 더 빨리 성장해서 더 큰 파일을 만들어낸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까 VC를 그러면 그 투자 자금을 먼저 유치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보면 회사 관점에서는 현금의 흐름을 유지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면 유저를 모을 때 우리가 어떤 혜택을 주는 거를 선 혜택이 아니라 헤이뷰티를 통해서 이만큼 이용을 하고 나면 혜택이 있습니다. 라는 걸로 해서 헤이뷰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지금 예를 들면 그 실제 요즘 뭐 숙박이나 이런 데서 뭐 5박하면 1박 무료, 7박하면 1박 무료, 10번 이용하면 1번 무료. 그러면 사실 그 한 번은 부채일 수 있지만 10번을 이용하게 하는 5번을 이용하게 하는 당근이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표가 좋아지는 거고 그 줘야 되는 혜택이 도래가 오기 전까지 이 규모를 충분히 키우면 그때 이제 어필을 해서 VC의 자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까 마케팅을 하게 되고 가속화시키게 되면 선순환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을 생각하시고 대표님은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임하시면 이 말씀하시니까 언뜻 생각이 드는 게 옛날 그 번개장터가 어려울 때 그 광고비 외상으로 먼저 확 밀어줬잖아요. 몇 천만 원을. 그래가지고 번개장터 수치를 확 올린 다음에 번개장터가 투자 받고 나서 그 광고비를 후불로 받았잖아요. 그런 사례도 직접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그 개인적인 사례로 그냥 조금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제가 카올리라는 모바일 광고 회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벤처였고 번개장터도 벤처였는데 똑같았어요. 번개장터가 아직 투자는 못 받았는데 가능성은 있어서 투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광고비를 먼저 태워드리고 6개월 이내에 뭐 갚도록 하자. 만약에 못 갚을 경우에는 뭐 일부 지분을 받거나 이렇게 양쪽에서 합의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사실 그건 되게 정교화된 게 아니니까라고 하지만 CEO는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생각들 혹은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금의 헤이뷰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해소가 좀 많이 네. 여러 가지 되셨- 꿀 정보를 많이 받아갔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기 하여튼 워낙 씩씩하게 잘 하셔서 네. 저는 항상 응원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네. 네. 그 뭐 제프 베조스도 얘기했지만 뭔가 없을 때 음. 혁신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나 마케팅 방법이나 이런 음. 것들이 돈이 많을 때보다는 네. 또 없을 때 더 이렇게 크리에이티브가 또 발휘가 돼서 네. 뭐 획기적인 그런 네. 마케팅 방법이나 이런 게 강구돼서 그래서 서비스가 많이 개선됐으면 하는. 네, 돈이 없고 난 다음에 더 사업이 더 잘 되고 있어요. 아, 네. 헝그리 정신으로 역시 굉장히 네. 잘 되고 네. 있어요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게 연말 바쁘신 와중에도 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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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